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94쪽인 것 같아요. 목광이가 걸렸는데 잘 안 나네요. 네. 원래는 목소리 좋은데. 194쪽 맞죠? 네. 지난 시간에 한 거 잠시 확인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부기등기 했는데,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또는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부기등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가불병만 그릴 줄 아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네, 주등기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에서부터 첫 번째 도출이 돼요. 따라서 주등기가 될 겁니다.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겠습니까?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가 전세권, 두 번째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가 되겠죠.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원칙은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하천은 국유제가 폐지가 됐어요. 국유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원칙은 거래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되는 등기가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네 가지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정착성, 두 번째 외계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외우셔갖고 얘를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세 가지를 외우지 않으시면 얘를 골라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에 관한 표를 책에서 보여드렸죠. 첫 번째,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에 관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그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등기, 용익채권 등기인 임차권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두 번째,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합니까? 지분에 대해서. 그건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지분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권리 추정력을 지난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보셨어요. 권리 추정력. 권리 추정력은 등기는 첫 번째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국가 공무원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세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실행이 됐고, 네 번째, 또 다른 공시 방법인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네, 그것이 네 가지가 보통 이론상 인정되는 근거예요. 첫 번째, 공동신청. 두 번째, 국가공무원인 등기관이 해줬다는 거. 세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를 다 통과했다는 거. 네 번째, 보다 완전하지 못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공시방법인 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본질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본질이 뭡니까? 법률상 추정력으로 본다고 그랬죠. 네, 사실상의 추정력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범위, 물적 범위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네, 등기권리, 적법 추정, 등기원인,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그렇죠. 그 세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나눠서 판단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194쪽을 좀 보겠습니다. 등기 유효권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등기의 유효권. 첫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민법이 정하는 요건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에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교재 194쪽을 보시면 거기에
실행된 등기와 실제 관계의 일치라고 나와 있죠. 네, 거기 동글뱅이 2번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동글뱅이 2번 별표 치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요건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이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이 등록되고 공시가 될 겁니다. 요건 표제부가 될 테고 요건 갑부가 될 테고 요건 을구가 될 겁니다. 이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건물일 때는 뭐가 있죠? 소재, 그 다음에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일 때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될 겁니다. 이건 부동산 자체가 되겠죠. 이건 부동산 자체가 되니까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부동산 표시사항으로서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사항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토지의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소 잘못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이 소재와 지번만큼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재와 지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됐다면 이것이 용도가 전인데 여기 답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표제부는 이 부동산에 대한 표제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것만 정확하게 기록이 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비록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거 가지고 요것이 정확하다면 요 표제부도 저 부동산에 관한 표제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목만큼은 정확하게 표제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목 면적이 다소 잘못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그 표제부는 저 토지에 관한 표제부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지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소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것 가지고 저 건물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된다면 이것이 잘못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에 대한 표제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 선례에 나온 내용이고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셋째 줄에 첫째 줄부터 보죠. 등기와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여기서 이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와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함이 원칙인데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부동산 기록상 표시의 기록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물의 경우에는 뭐가 주가 된다는 겁니까? 종류, 구조, 면적이. 맞습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뭐가 주가 된다는 겁니까? 소재, 지번이. 네, 그 문구를 좀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요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동일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소재, 지번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은 소재, 지번이 기준이 돼요. 따라서 토지만큼은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토지만큼은 소재, 지번은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돼요. 건물에 있어서도 소재, 지번이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소재, 지번이 동일성 판단의 원칙이니까 원칙은 소재, 지번을 기준으로 하니까 원칙은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동일 대지 위에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여 소재, 지번이 설령 다를지라도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동일 대지 위에 다른 건물이 있는지 여부, 기타 등등을 종합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구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출제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거기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 동글뱅이 1번 등기와 실제 관계에 있어 그 변동 또는 가정이 다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